제가 지난 일요일 날에 이제 한 회원분께서 이제 드림 가족분께서 저한테 좀 이것저것 좀 알려달라고 고민이 많다고 저한테 개인 상담을 하셨어요. 네, 이겁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그냥 그 브이로그 형식 그냥 사진 보고 이렇게 말하는 형식으로 제가 좀 풀었는데, 이거를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케어를 좀 해드렸어요. 그래서 그때 알려드린 게 연준의 대차대조표,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되는 지표들,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외에 여러 가지 지표들, 이런 것들 알려주면서 제가 좀 해드렸더니 바로 감사의 인사가 오더라고요. 그 형님께서 저한테 감사의 톡이 왔고, 저도 감사하게도 뭐 이것저것 이야기하면서 저도 좀 느낀 게 많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는 제가 월요일 날엔 춘천을 갈 예정이에요. 한 분이 또 도와달라고 해가지고 춘천을 갈 예정입니다. 가서 또 이것저것 또 그분은 트레이딩 뷰에서 이제 지표 보는 법, 매수 매도하는 법 등등등 도와달라 하셔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 가서 이제 춘천에 점심에 닭갈비를 먹고 또 이것저것 알려드리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림 가족 되시면 그런 거 제가 공짜로 해드리니까 그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준의 대차대조표를 일단은 볼게요. 네, 연준의 대차대조표를 PDF로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되게 어렵죠? 영어 합니다. 그래서 이 연준의 대차대조표를 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냐? 뭐 시중에서 금리 인하를 하네 마네 하잖아요. 이거는 드림 가족분들은 제가 이번 주에 저번 주 일요일날 제가 강의를 해드렸죠. 금리를 내리네 마네 이러면서 금리 인하니까 가격은 오를 거야. 대부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실제는 이때 뭐가 있었어요? QT였어요. QT. 즉 은행의 지급준비금이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이거를 저도 조금 이거를 봐야 된다는 걸 늦게 배웠고,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거를 보고 있는데, 이 연준의 대차대조표는 한마디로 진짜 유동성이 늘었는지 줄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지표예요. 그래서 시장의 흐름을 미래에 예측할 때도 꽤 많이 도움이 되는 그런 지표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10월에 알았다, 9월 10월에 알았다, 12만 갔을 때 저였으면 장기 물량 다 던졌습니다. 이걸 다 알고 있었으면. 근데 이거는 껄이죠. 할걸. 앞으로는 이걸 보면서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보면서 투자하는데 좀 참고를 하려고 하고, 이 연준의 대차대조표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10에서 20분 정도만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연준의 대차대조표를 보시면은 일단 처음에 여기 이 자산에 대한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요 뒤에 요거는 이제 부채에 대한 얘기입니다. 현금과 부채. 네, 부채에 대한 게 있고, 그 다음에 5번, 보통 5번을 많이 보는데요. 5번. 여기 보시면 이 자산이 이 시점, 하나의 시점에 대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1번은 평균끼리 비교를 한 거고, 5번은 1월 7일 그 시점이랑 비교를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가 자산, 또 뒤에가 부채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게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표, 자산이에요. 자산. 있을 때 국채,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국채랑 단기채, 그 다음 MBS, 주택 모기지 저당 증권이죠. 그리고 리포, 그리고 요 대출, 요렇게 봅니다. 이거를 보니 이제 여기서는 일단은 이것만 보면 되거든요. 요 플러스 얼마가 됐는지 봤을 때 연준이 11억 달러어치를 매입을 한 게 여기서 보여요. 그리고 MBS가 감소했어요. MBS가 한마디로 돈을 줄였다. 그리고 리포도 줄였다. 이게 리포는 뭐냐면, 리포는 은행들은 하루짜리 당장 필요한 돈, 내일 당장 필요한 돈을 서로 빌립니다. 당장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서로 돈을 좀 빌리는데, 근데 은행들이 서로가 신뢰를 하지 않는다면 그 돈을 안 빌려주겠죠. 근데 당장 뭐 내일 뭐가 필요한 때가 있어가지고 은행들이 돈을 갑자기 빌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돈을 못 빌려요. 은행들끼리는 못 빌려요. 은행들끼리는 못 빌리니까 어디로 가냐? 연준에 갑니다. 연준에 가서 국채 같은 거, 미국채 있죠? 미국채를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립니다. 그게 리포예요. 근데 이게 지난주에는 엄청나게
돈을 빌렸는데 지금은 돈을 갚았어요. 18억 달러치. 그리고 이 대출은 돈을 빌려준 거죠. 그때 이게 플러스면 돈을 빌린 거고, 한마디로 돈이 나간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면 돈을 갚은 겁니다. 그래서 유동성을 흡수한 거예요. 이걸 보니 이거는 프리머리 크레딧이라고 해서 우량은행이 자금 부족할 때 돈을 빌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마이너스라는 거는 갚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종합해봤을 때 자산 측면에서 보면 연준은 시장에서 유동성을 흡수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부채에 대한 건데, 이게 부채에 대한 겁니다. 역시 일단은 요것만 비교를 합니다. 평균끼리만. 이거는 나중에 다 비교를 해요. 자, 지급준비금을 구성하는 총 요인에서 부채 및 자본 항목인데 요게 곧 지급준비금이에요. 지급준비금이 늘어났다는 거는 은행들이 한마디로 이 돈을 가지고 대출을 하고 뭐 융자를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돈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유동성이 늘어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급준비금이 줄어든다는 것은 곧 사용 여력이 줄어드는 것이므로 시중에 있는 시중의 유동성이 줄어든다, 즉 감소한다 이거예요. 시중의 유동성이 감소한다는 것은 곧 위험 자산에게는 안 좋은 신호고, 그리고 시중의 유동성이 늘어난다는 것은 곧 위험 자산에는 좋은 게 되겠죠. 이걸 봤을 때 일단 처음에 보는 게 RRP, 영래포입니다. 이거는 시중에 있는 다른 기관들이 연준한테 돈을 맡기는 거예요. 그 금액이 플러스가 되면 늘어났죠. 이게 RRP가 늘어났다는 거는 시중의 유동성을 흡수했다는 게 되고, RRP가 줄어들었다는 거는 시중의 유동성을 방출했다, 즉 유동성이 풀렸다, 공급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그랬을 때 영래포 이 RRP가 20억 달러, 즉 시중에 다른 사람들이 연준에다가 20억 달러를 맡겼다 이겁니다. 그리고 다른 기관들이 연준에 맡긴 돈이 이것들 다 총합인 건데, 사실 여기서 제일 큰 거는 요겁니다. TGA 들어보셨죠? 미국 재무부의 통장. 요 TGA가 마이너스, 즉 재무부에서 411억 달러를 돈을 지출했다는 거예요. 재무부가 돈을 썼다는 거는 곧 시중의 유동성이 풀어졌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예금이 마이너스가 돼서 480억 달러 정도 시중에 풀렸다 이렇게 되고, 이걸 봤을 때 지급준비금은 이걸 다 더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각각 더해서 그래요. 따로따로라서 그래요. 지급준비금은 이거는 토탈이고, 그리고 지급준비금에만 딱 들어가는 거는 여기 389억 달러를 늘어났다는 거니까 한마디로 시중에 돈이 풀렸다 이겁니다.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렸어요. 그리고 그 순간을 한번 보면은 이거거든요. 이게 이제 다시 자산. 이거는 뭐냐? 1월 7일만 딱 보고, 1월 7일만 딱 본 상태에서 대차대조표가 어떻게 됐느냐, 한마디로 돈이 늘어났냐 줄어들었냐 이거를 말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처음이 요거 이제 채권, 국채 연관기관 채권, 그리고 MBS인데 이게 보시면 77억 달러, 국채를 한마디로 77억 달러를 샀다는 거니까 유동성을 공급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10월 달에는 마이너스였죠. 국채를 다 팔았으니까. 그리고 이거는 연방기관 채권, 그 다음에 MBS고요. 그 다음에 여기 리포. 이 리포 때문에 지금 유동성을 흡수했다고 나와요. 한마디로 돈을 빌렸는데, 돈을 빌렸으니까 담보를 찾으면서 갚겠죠. 그겁니다. 그랬을 때 연준의 총 자산은 이렇게 마이너스가 됩니다. 왜 마이너스가 되냐? 요 리포 요거랑 요거 더하고, 그쵸? 요거 더하고 그 다음에 요거 빼고 요거까지 이게 싹 더해서 이렇게 되면 연준의 자산이 아마 지난주에
리포가 갑자기 치솟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산은 감소했다. 근데 여기서 보는 거는 사실은 뭐 연준 자산이라는 것도 보지만은 리포 어떻게 됐는지, 그다음에 대출 어떻게 됐는지, 단기채 어떻게 됐는지 요것들 위주로 봅니다. 총합보다는. 아, 이렇게 됐구나. 연말 특수성이라 리포가 급증을 했어요. 그래서 연준이 급하게 돈을 뿌렸고 그거를 다시 회수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지급 준비금에 대한 부채 대한 거죠. 화폐 발행액부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들이 보실 건 영래포 잔액과 그 다음에 요거 아더 디포짓 요게 진짜 유동성이 있는 지급 준비금이에요. 그리고 이게 TGA입니다. 보통 보는 거 요거 그리고 부채 총계 뭐 요 정도 요렇게 봅니다. 그랬을 때 이 리포가 보시면 1,300억 달러가 줄었어요. 그래서 유동성이 연준에 맡겨놓은 돈이 시장으로 갔기 때문에 유동성 공급이고, 아 뭐야 잘못 썼네. 그리고 이거는 RRP, 제가 착각했어요. RRP 한마디로 연준에 돈을 맡겨놨다는 거잖아요. RRP 리포랑 RRP랑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RRP는 은행 입장에서 남는 돈을 연준에게 맡긴 겁니다. 은행 입장에서 남는 돈을 연준에 맡긴 게 RRP. 그래서 맡기면 RRP가 플러스가 되고 찾으면 마이너스가 돼요. 그래서 RRP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오히려 연준에서 찾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리고 리포는 시중에 돈을 빌릴 수가 없어서 담보를 맡기고 현금을 빌립니다. 이게 리포예요. 그게 리포고, RRP는 돈을 맡겨서 이자를 받는 겁니다. 이거를 봤을 때 이제 이 예금에서 지급준비금이 엄청나게 늘었고, 그쵸? 지급준비가 엄청나게 늘었는데 TGA에서 유동성이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다른 기관들이 돈을 찾아갔습니다. 111억 달러어치 찾아갔다라고 써있죠. 그래서 유동성이 공급이다. 이거를 다 더하니까 이렇게 됩니다. 예금이 늘어났다. 즉 유동성이 공급됐다 이거예요. 각각 그게 달라서 그래요, 해석이. 그래서 연준의 총 부채는 671억 감소했기 때문에 유동성이 공급이 됐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것만 보고 판단하는 건 아니었고, 제가 그때 당시에 보수적인 관점을 내는 것 중에 하나는 이거였습니다. MMF. 그럼 그 유동성이 늘어났는데 그 늘어난 유동성이 어디로 갔냐? 머니마켓 펀드로 갔어요. 여기 보시면 700억 달러가 늘었죠. 위험자산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다 안전자산 쪽으로 갔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거를 파악을 해서 보수적으로 할 때는 보수적으로 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결국 이게 마이너스가 되고 유동성도 늘어났다면 그러면 당연히 좀 공격적으로 매집하자, 상방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텐데, 지금 현재까지는 안전자산 쪽으로 간 걸로 보이기 때문에, 금도 그래서 많이 오르고 있죠. 지금 지정학 이슈까지 있으니까 금이 엄청 오르고 있어요. 그러면 더더욱이 지금은 조금 천천히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MMF랑 그 다음에 연준의 대차대조표,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거시경제 지표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체크하는 습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대응을 할 수가 있어요. 시중의 유동성이 줄었는데 갑자기 내가 가진 비트코인이 갑자기 올라요. 그러면 냉정하게 그때는 조금 현금화하는 게 맞습니다. 뭐 고래들의 움직임도 당연히 중요한데, 근데 고래들도 유동성을 먼저 따라가죠. 시중에 진짜로 돈이 풀었냐 아니냐. 그래서 아마 이번 주 목요일날, 금요일날 그래서 대차대조표가 나올 건데, 그걸 보고 또 가이드가 나올 거예요. 저는 그거는 다음 주 화요일날 제가 또 요약본으로 여러분들한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